미국이 한국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일본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백신 반출 방침과 관련해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극심한 백신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게는 무엇보다 배가 아픈 소식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미국이 사용 승인을 한 백신 2천만회 분을 6주 안에 해외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회 분에 이어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얀센 백신 2천만회 분까지 더해 총 8천만회 분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백신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이뤄진 첫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여분 백신을 미리 받은 뒤 나중에 갚는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의 발표가 시기적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백신 지원을 협의해온 와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백신 공급 조치로 인해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 성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 간 백신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백신 반출 방침과 관련해 한국을 일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긍정적인 협의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백신 스와프가 이뤄진다면 미국의 한국 지원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화이자 등 다른 백신으로 수백만회 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을 할 것이라는 해석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일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백신 스와프는 물론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백신 생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활용해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등 양국 간 백신 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일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크게 불편해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창에는 엄청난 화력이 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보도는 믿을 수 없다. 자신들의 욕망과 희망을 상투적으로 떠벌리는 것이 한국의 태도이기 때문. 한국은 당연한 거짓말에 계속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미국이 코드 협상 카드로 백신 스와프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조심해야 한다. 한국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 국민성으로 충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와 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엉망진창인 자국 백신 접종 상황을 비판해도 모자란 상황에 굳이 한국의 소식을 들여다보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달리 미국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백신 확보를 도울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우방국들이 미국에 백신을 요청하고 있고 미국도 우방국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지만 백신을 받고 국민들에게 빨리 접종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백신 접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이 백신을 제공하는 문제가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가 발병한 초기에 미국에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등 큰 도움을 줬으므로 이제 미국이 한국 국민을 위해 백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전한 것입니다.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의 3대 협력 분야가 백신과 신기술, 기후변화라는 점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신과 별개인 부분에서도 일본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괌 관광업계에서 일본에 비해 한국이 괌 여행 산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은 18일 오전 미국 괌 언론사 퍼시픽 데일리 뉴스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괌 관광업계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백신 접종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괌 관광업계는 일본과 비교해 한국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괌 관광청은 일본 대신 한국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 비용에 큰 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괌은 한국 마케팅 비용의 800만 달러, 하나로 90억이 넘는 돈을 배정한 상태이며 일본 마케팅 비용은 한국의 3분의 2 수준인 약 62억을 책정했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발표한 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만나게 됩니다. 스가 총리가 2시간 30분 정도 만난 것과 비교했을 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시간 동안 두 사람은 통역만 배석한 뒤 단독 회담을 진행하게 되며 모든 현안을 펼쳐놓고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 주어진 단 3시간 동안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바어튜브 되겠습니다.